자,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정의. 먼저 이제 대응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 대응은 쉽게 말해서 짝짓기예요, 짝짓기. 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고 다른 모임이 있어요. 그 두 모임 간에 이제 원소들이 있겠죠? 그 원소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과 이 모임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것. 이게 이제 대응입니다, 대응. 음. 자, 이런 것이 대응이고, 이제 대응에 이제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쪽에 있는 원소들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에서 저 집단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구나.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함수의 정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대응입니다, 대응.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라는 것은. 네, 함수라는 것은 대응 관계다, 대응 관계.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함수라는 것은 뭐 3이다. 뭐 아니면 함수는 뭐 7이다. 뭐 7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3과 7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두 개가 있을 때 집단이 있을 때 자, 이 집단은 1, 2, 3이 있고요. 이 집단은 이제 4, 5, 6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과 5가 짝이 지어질 수도 있고요. 2와 4, 그리고 3과 6이 짝 지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짝 지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짝 지어진 어떤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대응이 이제 방향이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시작하는 것. 네. 대응을 시작하는 그 집합을 이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응 당하는 이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공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공역의 원소가 대응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대응된 이제 공역의 원소와 대응되지 않은 공역의 원소가 이제 나뉠 수 있죠.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걸 위해서 실제로 대응된 이제 공역의 원소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 자, 공역 중에서 실제로 대응이 된 이제 집합을 이제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정역의 이제 집합의 이름이 있겠죠. 보통 이제 x라고 하죠. 자, 공역의 집합의 이름을 보통 y라고 하죠.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이 함수의 이름을 f라고 하면 이 함수 이름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적어줍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다. 그래서 1을 제 집어넣으면 5가 나오고, 2를 넣으면 6이 나오고, 3을 넣으면 4가 나오는 그런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함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의 성립 조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대응 관계다라고 말했지만, 마냥 대응만 한다고 해서 다 함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에서부터 이제 대응이 출발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역이 함수의 정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괜히 이름이 정의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무조건 대응돼야 돼요. 네,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대응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근데 이제 이 대응되는 것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개 가거나 이럴 순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두 개 가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나는 이 여자만 바라보겠어 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런 예. 네, 그래서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된다.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대응돼야 된다.
자, 2개 대응돼도 안 되고요. 3개 대응돼도 안 되고 0개 대응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과 대응되는 게 없어. 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무조건 한 번씩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대응돼야 한다.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이제 공역의 원소와 공역의 한 개의 원소와라고 할까요? 공역의 한 개의 원소와 대응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공역의 2개의 원소와 이렇게 대응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볼게요. 자, 1번.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 y가 다음 관계에 의하여 대응할 때 이 대응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x의 원소 1, 2, 3, 4가 있고요. y의 원소 3, 5, 7, 9가 있죠. 자, y는 2x 플러스 1이래요. 자, 그 얘기는 x의 원소 x가 1, 2, 3, 4 중에 하나인 거니까 자, x가 먼저 1이라고 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y인 거죠. 얼마죠? 3이죠. 그래서 y의 3이라는 원소와 대응이 된다는 거죠. 1과 3이 이렇게 대응이 되고요. 화살표. 자, x에서 y로 대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를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5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5가 나온다. 2와 5가 대응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3을 대입하시면 7이 되죠. 4를 대입하시면 9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된다라고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괄호 안의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O, 함수가 아닌 것은 x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1번 함수가 맞나요? 자, 3 정의역의 원소들이 모두 대응이 되었어요. 근데 3의 원소를 보시면은 이제 공역의 2개의 원소와 동시에 대응되고 있죠. 자,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공역의 원소와 동시에 2개가 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의 원소와만 대응이 되어야만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공역의 원소에 하나가 비어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죠. 네. 오직 이 정의역의 원소만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공역의 원소는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역의 원소를 중에서 대응이 되는 것과 대응이 안 되는 것을 나눴죠. 대응이 되는 것들은 따로 모아서 뭐라 부른다? 선택받은 자들, 특별한 자들, 치역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함수가 가능하죠. 오케이. 자, 집합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O, 함수가 아닌 것은 x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fx가 절대값 x인데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그죠? 자, x의 원소 x가 지금 정의역이죠. 마이너스 1, 0, 1이 y의 원소 마이너스 1, 0, 1에 모두 대응이 돼야 돼요. 그죠? 모두 대응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 보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죠. 그 마이너스 1은 1과 대응이 됩니다. 괜찮죠? 자, 0 대입하시면은 0이죠. 0과 대응이 됩니다. 괜찮죠? 자, 1을 넣으시면은 1이 나오죠. 1과 대응이 되죠. 괜찮죠? 자, 모든 정역의 원소가 공역의 하나의 원소와 대응이 되고 있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이 된다. 자,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2개의 화살표를 받게 되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는 거. 자, 핵심은 항상 말하지만 정의역의 원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들. 정의역의 원소들이 대응이 모두가 돼야 되고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하나가 대응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정의역의 원소가 2개가 대응되면은 안 된다는 거고 정의역의 원소가 주어가 항상 정의역이에요.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의 원소가 주어. 공역의 하나의 원소와 대응이 되면은 오케이다. 그래서 성립하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시오. 정의역은
자, 화살표의 방향을 봐야겠죠. 화살표가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럼 얘가 정의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가 정의역이죠. 자, 정의역의 원소는 1, 2, 3, 4. 자, 공역의 원소는 A, B, C, D죠. 자, 치역은 뭡니까? 자, 공역의 원소 중에서 실제로 대응되는 것들의 집합이니까 A, B, C가 되겠죠. 따라서 치역은 A, B, C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f의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 0, 1이에요. 자,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대응되는 원소고요. x에 0 넣으시면은 2x는 0이 되죠. 그래서 0이 대응되는 원소고,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2가 되죠. 그래서 2가 대응되는 원소다. 대응되는 원소들의 집합은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요게 치역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6번. 집합 1, 2, 3, 4, 5를 정의역으로 하는 원소 f에 대해서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f의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fx가 2x-1인데 x가 3보다 작을 때는 2x-1인 거고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2예요. 자, 그러면은 x가 3보다 작을 때니까 지금 보시면 1과 2죠. x가 1 또는 2일 때는 fx라고 하는 것은 2x-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3, 4, 5일 때는 fx가 x 플러스 2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1일 때는 자, 뭐가 대응됩니까? 자, 이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공역을 y라고 하죠. 자, x가 1인 경우에는 x가 3보다 작기 때문에 fx 실제로 대응되는 이 치역은 2x-1입니다. 그래서 x가 1이니까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라서 1과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x가 2일 때는 역시 3보다 작기 때문에 자, 2x-1이 되고 fx는 f2는 2 곱하기 2 마이너스 1에서 3이 됩니다. 오케이. x가 3일 때는요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fx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3 대입하시면 3 더하기 2 되면서 5가 되죠. x가 4일 때는요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f4는 x 플러스 2가 됩니다. 4 대입하시면 4 더하기 2에서 6이 되죠. x가 5가 되면 마찬가지로 오기 때문에 5 더하기 2에서 7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치역의 원소는 1, 3, 5, 6, 7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다. 오케이.